제니쌤, 영어 TV. 자, 모의고사 지문 또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모의고사죠. 18번부터 20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1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21번이 있으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들어갑시다. 고전적인 이상, 뭐에 대한 이상입니까? 진리 그리고 지식에 관한. 쉽게 생각해서 진리나 지식,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상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냐, 혹은 뭐 접근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개념이다? 시장이라는 개념이다. 아이디어들을 위한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먼저 정리하고 좀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진리와 지식에 대한 고전적 이상은 아이디어의 시장이라는 거거든. 여기서 마켓, 이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유 표현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시장의 상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D라는 생각, 이렇게 쭉쭉쭉 시장에 나와 있는 거야.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서 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C라는 생각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 얘 사야겠다, 이렇게 딱 고르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시장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 그래서 그 주장들이 나와 혹은 현실에 얼마나 잘 맞는지 평가를 하겠죠. 가장 좋은 사실하고 생각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서 삼는 거야. 딱 고르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라는 개념을 쓴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마주한다.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에 마주하고요. 우리는 또 그것들을 평가하고요. 뭐에 평가하니? 가장 잘 맞는 거,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걸 평가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병렬구조 마지막도 여긴 그럼 we가 생략이 돼 있겠죠. 우리는 뭐하니? 가장 잘 맞고 가장 뛰어난 사실들이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였지. form, 우리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허용한다. 경쟁한 아이디어들이 시장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념에 뭐가 잘 맞을까,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시장처럼 산다. 첫 문장 됐죠? 그것은 과학자의 방식일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야, 과학자의 방식이란 게 무슨 말이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 내 믿음을 딱 먼저 정해놓고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골라서 채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렇게 믿음을 먼저 정해놓는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잘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 평평해. 이렇게 먼저 주장을, 먼저 신념을 딱 들어놓고 여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만 갖다가 채우나? 이건 보통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야. 과학자들은요, 먼저 근거들을 보고, 증거들을 보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뭐하니? 현실에 맞는 설명이라든가 나의 주장을 펴는 거지. 반대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의 방식이라고 한 것은 이거야. 하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 우리는 시장 안에 있는데 정당화를 위한, justification을 위한, 정당화를 위한 시장 안에 있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 전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맞는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방어할 수 있냐? 이 정당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가 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지구가 평평해라고 믿어버리고 거기에 맞는 근거들을 가져와서 채운다는 얘기야. 그게 정당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단어들을 뭐하니? 쇼핑을 해요. 뭐가 아니라 그 단어들이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but, 그 단어들이요, 그 아이디어에 관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말이 되게 어렵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고르지.
그 단어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말 자체 진실함보다도 그 말이 내 믿음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는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정책이 싫어 이렇게 정해놨다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는 중립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딱 멋있게 스토리 포장해줄 그럴 설명을 찾지. 이 정책은 자유를 침해해 비효율적이야,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진짜 뭐 검토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고르는 거야. 진짜 생각을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종종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팩트로서 진술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help, 목적어, 원형 사용했죠. figure ou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왓절이 나왔죠. 왓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명사절이어야 된다.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명사절 맞죠? 두 번째, 불완전해야 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불완전합니까? should believe 다음에 뭐가 믿어야 되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다. 그럼 what은 통과. 근데 여기서는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였다기보다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의문사로 쓰여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은 충족시켜야 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아내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줄 팩트로서 어떤 진술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믿고 있는 걸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되게 우리는 이미 알아. 여기 왓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미 알고 있어. 다음, 우리가 찾고 있는 것.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근데 여기도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진술들이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뭐냐면요, 원래 이렇게 절이 주어로 나왔을 경우, 왓절이 주어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단수 취급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원래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 왓이라는 게 관계대명사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선행사, 그 다음 관계대명사,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린 게 왓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요, 진술들이잖아, 보호가. 그럼 앞에는 뭐였겠니? 원래 문장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원래는요, 더 일반적인 선행사 things, 그리고 which, we seek 이렇게 이어진 거였었어. 그러면은 the things하고 which하고 한 단어로 바뀌어서 뭘로 바뀐 거니? what으로 바뀐 거거든. what은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거니까. 그럼 원래 뭐였어? 원래 복수였죠. 그러니까 동사를 복수로 쓴 거다. 체크만 하자. 우리가 찾는 것은 진술이다. 뭐 할 진술이니? justify, 정당화할 진술이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그것은 변호사의 방식이지. 그러니까 과학자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때? 예를 들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있어. 흉악범이 있는데 얘도 뭐 해줘야 돼? 변호사는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니라는 거 알잖아. 죄를 진 거 알아. 근데 얘도 변호를 해줘야 되는 게 변호사의 방식입니다. 언어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에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대함으로써 by ing, 언어를 더 큰 존중으로 대함으로써 우리는 성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자기 방어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에서도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모호하게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을 단순하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만 쓰지 말자는 거야. 마지막 문장은 더 깊은 이해, 더 정확한 판단, 더 정직한 대화, 이런 대로 쓰자. 이렇게 사용하자. 자기 방어하지 말고. 더 큰 존중이라는 건 그런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을 골라. 근데 언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깊은 사고를 위해 사용돼야 된다.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살펴보면요. 진실탐구보다는 나의 신념 정당화에만 머무르고 있는 언어죠.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은 언어는 더 좋게 사용될 수 있다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상당히 어렵죠. 쌤 생각에는요, 이 지문 21번은요 지금 고1 6월 수준이 아니라,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직독직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고2 수준 이상으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글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해봐라. 뭘 가정해봐라? 네가 have been work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뭘 연구해 왔니? 해결책을 연구해 왔어.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어려운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을 수년간 연구해 왔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또한 가정해보자. 뭐를요?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죠.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너가, 여기도 현재 완료 진행이죠. 거기에서 pay attention to라는 수거가 하나 끼어 있는 거고, 네가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뭐에 주의를 기울여 왔니? 전치사 to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whatever가 나왔네. what 뒤에 ever가 붙어 있는 형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뒤에 ever가 붙어 있는 형태를 복합이라고 부릅니다. 복합. 이건요 간단합니다. 자, 요거만 앞으로 기억합시다. 첫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요 명사절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겠죠. 지금 여기는 전치사 뒤에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맞죠. 두 번째, 뒤에는 불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그리고 명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복합 관계 대명사는요 부사절 자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는 불완전할 거야. 근데 복합 관계 부사는 wherever 이런 식으로, 복합 관계 부사는 뭐? 관계 부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가 되겠지. 이 복합 관계 부사는요 부사절로밖에 안 쓰여요. 명사절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관계 부사처럼 완전문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뭐니?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절이죠. 그러면은 복합관계 부사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 이해됐죠?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하겠죠. 네가 마주해 왔어. 마주해온 어떤 것이든지. 근데 그게 뭐냐? 대절. 이 대절이 가리키는 것은 또 앞에 있는 whatever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네가 마주해온 다른 어떤 것에도 네가 그동안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일단 직독직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이 어렵죠? 그러면은 첫 두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가 뭔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수년간 해결책을 연구해 왔잖아. 그리고 그 네가 어려운 문제를 연구했는데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 네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마주해온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네가 주의를 기울여 왔어. 그걸 한번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런 경우에 chances are 수거죠.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대절할 가능성이 있다. 창의적인 해결책,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갑자기 팝업 떠올라. 네 머릿속에 뭐 할 때, 네가 편안할 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유레카 순간이죠. 그게 뭐냐면 훌륭한 통찰력이 뭘로 이어진다? 발견이나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레카 순간. 그것은 종종 일어난다. 그러면 유레카 순간이 주어고, 일어난다가 동사니까 수요일치 조심해야겠죠. 언제 일어나니?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누군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부터 나옵니다.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네가 좁혀야 돼. 너의 관심을 하나의 특정 주제에 좁혀야 되고 국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반대로 경험의 폭, 이게 핵심이죠.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창의성의 핵심이다. 만약 너의 경험이 제한된다, 국한된다, 어디에? 좁은 범위의 주제에 국한되잖아? 그러면 너의 상상력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이고, which, 이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것은 해로울 것이다. 너의 창의성에 해로울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에 너무 이렇게 좁게 집중하면 안 돼요. 창의성을 향상하려면요, 경험이 폭넓어야 돼.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쉽죠? 자, 수치심은 뭐에 관한 것이니?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탓하는데, 수치심을 느껴버리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흔들려버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수치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뭐 할 때 느끼니? 우리가 어떤 것을 견주어 볼 때.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했거나 아니면 하지 못했던 거야. 그것을 뭐 하고? 어떤 사람의 유형인데,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유형에 뭐 해서, 견주어서, 빗대서, vs 우리가 했거나 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견뎌볼 때, 그때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해.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럼 죄책감 느끼겠지. 이것은 불편한 감정이긴 해요. 하지만 어떤 것이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다.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사과하고 어떤 것에 사과하는데, 우리가 했던 어떤 것에 사과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상을 할 때, 혹은 행동을 바꿀 때, 무슨 행동이야? 우리가 느껴. 근데 좋다고 느끼진 않아.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다. 그때예요. 이렇게 묶어주고 왼속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병렬되고 있다. 동사. 죄책감이 대체로 동기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죄책감은 강력해. 뭐만큼 강력하다? 수치심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죄책감의 효능은 종종 긍정적이야. 반면에 수치심은 종종 파괴적이다. 우리가 보아요.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이죠. 누군가가 사과하는 걸 보고 또 원형이에요. 보상하는 걸 보고 또 원형이에요. 부정적 행동을 바꾸는 것을 보아. 뭘로? 조금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때 죄책감은 종종 동기 요인이 되지만 수치심은 아니다. 실제로 나의 연구에서 나는 발견했어.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좀먹는다, 피폐하게 만든다, 파괴한다. 우리의 일부를. 근데 어떤 겁니까? 믿는 우리. 뭐라고 믿어? 복잡하죠 지금. 또 대시 하나 생략이 돼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요. 우리가 변화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일부. 그럼 얘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그것을 수치심이 좀먹는다는 것을, 그럼 얘도 명사절 접속사. 그것을 발견했다. 주어, 동사 전체가 목적어긴 하고. 그래서 어때? 죄책감이라는 건 성장을 이끈다. 근데 수치심은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글이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딱 상반되면요, 보통은 요약문도 좀 괜찮은데요. 그렇다고요. 살펴보자. 뭘 살펴보니? 너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을 살펴보자. at 뒤에 명사 자리, 그리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 그렇다면 what이다. 뭐 할 때? 스크롤 할 때, 소셜 미디어 상에서 스크롤 할 때. 지금 when 뒤에 ing만 나와 있죠?
요거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어 플러스 동사였는데 when을 삭제하고 주어를 삭제하고 동사를 ing로 바꿨다. 근데 when을 다시 붙여줬다. 이런 구조가 되겠지. 빠른 도파민 활동입니다. 그게 바로 네가 소셜미디어에서 쇼츠 같은 거 막 스크롤하고 있을 때 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다? 바로 빠른 도파민 활동이다. 너는 너의 소셜미디어 어플을 연다. 그리고 즉시 너는 알아차리게 돼. 이야, 정말 기분이 좋구나. 재밌잖아. 네 도파민 수치가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믿을 수 없게 빠르게 증가하고요. fast는요, 형용사 부사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라고 해서 fastly 해버리면 전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쾌락이 경험이 된다. 네 뇌에서. 이 난제, 도파민 급증이 만들어내는 이 난제가, 그럼 여기 이렇게 묶어주고요.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고 요렇게 꾸미겠죠. 이 도파민 급증이 만들어내는 난제는 이다. 뭐와 마찬가지냐? 모든 것, 그냥 우리 우주 속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물리의 법칙이 설명하듯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균형과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작용 반작용, 좀 멋있죠? 너의 뇌와 몸은 항상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 뭐라고 불리는, 이거 PP죠.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어. 그것은 컴마 위치 단순하게 means 의미하는데 균형을 의미한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위치겠지. 근데 뒤에서 이 수의일치, 요걸 좀 조심하면 돼요. 요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서 도파민 수치가 믿을 수 없게 빠르게 증가할 때, 뭐 할 때예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 뇌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 도파민 수치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 뇌가 생각을 해요. 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항상성을 in order to 원모하기 위해, achieve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도파민은 그때 빠르게 has to, have to 원형 뭐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rop, 떨어져야 돼. 동일한 양만큼 떨어져야 돼. 어디 아래로? 너의 기준선 수치 아래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스니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어때요? 만들면서 컴마 문장 이미 끝났잖아. 앞에 지금 주어 동사 나왔단 말이야 이미. 그럼 여기는 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접속사가 있었고 주어 플러스 동사였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주어가 왜? 주절의 주어하고 같으면 생략, 그리고 동사를 ing, 그리고 make 목적어 원형이에요. 그리고 feel 다음에 worse 비교급 하나 나와 있죠. 너를 훨씬 더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뭐보다? 네가 스크롤을 시작하기 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의 항상성 작용 때문에 SNS를 보다 보면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 어때? 허무해. 재미가 없어. 1시간 흘러갔어. 나 왜 이렇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정상입니다. Next. 자, 문학은 본질적으로 이것의 본질로서 증거이다. 무슨 증거니? 지속하는 힘에 대한 증거이다. 뭐가?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표현이. 이것은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연결해 주면서 우리를 뭘로? 생각과 그리고 감정,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인데 뭐해서? 모든 각계각층 그리고 수세기 그리고 여러 문화를 걸쳐서 우리를 모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 포함해서 우리를 전부 연결시켜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시켜준다, 문학은. 그래서 고전 문학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고 읽었을 때 주인공의 어떤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
despite 전치사죠. 그럼 뒤에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겠죠. 뭐만 기억하면 된다? 양보라고 하잖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애들을. 이 양보의 전치사는요, spite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in spite of, despite 요거. 나머지 접속사는 어때? 네 가지 있죠? 그거 따로 정리하시고. 새로운 기술의 부상,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유지해왔다. 이 문학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뭐로써? 시대를 초월한 타임리스한 예술 형식으로서. 한 가지 이유. 뭐에 대한 한 가지 이유? 문학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이다. 이 문학의 능력이다.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학의 능력이다. 투부정사 하나, 둘. 변결 너무 쉽죠? 인간 경험의 복잡함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문학의 능력이다. 쓰여진 글을 통해서 작가들은 독특한 능력을 갖게 된다. 뭐 할 수 있는?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의 미묘한 차이, 뉘앙스라고 하죠. 그리고 도전과 승리, 인간 정신의 도전과 승리, 이런 것들을 그냥 작가들은 갖추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니? 그냥 인간 경험이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달하는 또 작가의 능력, 문학적인 독보적인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문학은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오형식이 나오죠. 근데 C, 지각동사잖아 이게. 그 다음 제기대명사 목적어 나오고 나서 뭘 썼어? 목적 보호로 PP를 쓴 거예요. PP. 왜? 우리 스스로가 투영이 되는 거니까. 수동이죠. 그래서 문학은 우리 스스로가 투영되는 걸 보게 만들어. 책의 페이지 속에서.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때? 책 속에 몰입이 되잖아. 뭐 하면서? 등장인물들한테 to emphasize with, 공감하고. 근데 그 등장인물이 우리 스스로하고는 좀 다르죠. and, 그리고 other,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하지. 인간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하는 거니까 1번, 2번 이렇게 투부정사 병렬이야. 그래서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고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의 힘이다. 뷰파인더는 한 장의 카드다. 근데 무슨 카드냐? with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pp가 나왔거든요. 컷은 똑같잖아. 원형하고. 이게 부대 상황, 동시동작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A가 목적어가 하면 능동이겠고 되면 수동이에요. 그래서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해석은 대체로 A가 B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거의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린 채로, 구멍이 컷된 채로 뷰파인더라는 것은 한 장의 그런 카드다. 어디에? 가운데.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사용될 수 있어. 뭐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분리시키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림이나 물체의 일부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있어.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보이겠죠. 여기만 집중할 수 있겠죠. 요게 뷰파인더입니다. 이 뷰파인더는 허용한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나의 작은 부분이나 영역에 집중하도록 허락한다. 뭐 없이 빙 pp죠. 산만해지는 거야. 산만해지는 것 없이. 뭐에 의해서? 전체에 의해서. 전체가 뭐냐? of 다음에 명사 나와야 돼. what 나왔어. 뒤에 주어가 없어. 불완전해. 통과.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의 전체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없이 하나의 작은 부분이나 영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세요. 전체 가려버리고 여기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무슨 유용한 도구냐? that, 주격 관계대명사고 help 목적어, 원형 이렇게 나오지. 아이들이 집중하고 조직하는 거. 이 아이들의 관찰과 그리기를 집중하고 조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다.
뷰파인더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망설이고 주저하는 아이들을 뭐함으로써 제공해줘. 경계를 제공해주는 거야. 뭐에 대한 경계, 또 what 뒤에 불완전해야겠죠. at 뒤에 비었네 목적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또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입니까? who 어려워해. 뭘 어려워해? find it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요, 이 it은요 가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죠. keep track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해. 뭘 따라가니? of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지 그걸 따라가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경계를 설정하니까. 근데 뭐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bring back 되돌아가게 해. 같은 영역으로. 뭐 할 때마다 아이들이 보고 다시 볼 때마다 같은 영역으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너가 뷰파인더를 이 사용을 위해서 만들 때, 아이들과 함께 만들 때 네가 돕는 아이들이지, 이렇게 꾸미고, 그때 여기 명령문입니다. 고려해라. 카드의 사이즈를 고려해라. 네가 필요하다. 충분한 카드가 필요해. 앞에서 꾸민다. 형용사니까. 구명 주변에 충분한 카드가 필요해. 뭐 할 만큼? 시각 정보를, 이 시각 정보의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안 보이는 부분, 여기를 블락아웃, 차단할 만큼 이 구멍 주변에 충분한 카드가 필요한데, 이 아이의 시야로부터. 근데 이게 또 너무 크고 다루기 힘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그냥 아이들의 관찰과 표현 활동을 뷰파인더가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주니? 기능.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리고 주의할 건 뭐니? 이런 설명문이 되겠지? 우리 세계는 이다. not just. not just하고 not only하고 똑같다. 그래서 인터, 서로 간에 connected 되어 있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but also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sense, 감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것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while 너는 변하고 있지. 너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네 머리카락은 그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손톱도 자라고 있어. 너는 나이 들고 있다. 미세한 양, 다행히도 아주 미세한 양으로 지금 나이 들고 있어. 이것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하지만 신경망, 네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은 또한 감지할 수 없게 변화하고 있다. 뭐 하면서? 네가 각각 단어를 인식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계속 변하고 있다. 이 얘기다. 결정적으로 심지어 뭐 할 때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도,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are not doing, 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너의 직접적인 주변 환경 바깥에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게 뭐야? 변화시킬 수도 있어. 너의 삶을 미래에는. 너는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지. 그랬을지라도 비록. 헤라클레이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했다. 어떤 사람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뭐 때문에? 같은 강물이 아니야. 그리고 그도 또한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금 철학적인 말이지. 왜? 철학자가 있으니까. 강물은 흘러갔잖아. 그럼 내가 빨리 넣었다 뺀다 해도 아까의 그 강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 나는 조금 변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에 대해서 클레이토스가 누구냐면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인데 이렇게 덧붙였다. 대절이라고.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네가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너는 이 강물을 또 변화시킨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요. 아까 뭐라 그랬니?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나하고 강물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거, 멈춰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계속 변해. 심지어 아주 마이크로한 극히 작은 변화들도 쌓인다. 시간이 지나면 쌓이게 되고 빗물이 바위를 뚫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인간하고 세상은 연결돼 있고 지속적으로 서로 변하고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너는 항상 공부하니?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니? 그러지 마라. 만약 네가 공부하면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잖아? 그럼 그것은 도와줘. 헬프 다음에 바로 원형이 나와도 이렇게 상관없어. 다양성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은 강화할 수 있다. 뭐를? 네가 학습하고 있는 것을. reinforce 다음에 목적어고 뒤에 learning 다음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전문이죠. 그럼 what은 통과. 몇몇 대학생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했을 때 뭘 얘기해? 그들이 학교 과제를 했다. 여러 장소에서 했다. 몇몇 좋아하는 어떤 구석진 곳 한 군데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학교 과제를 한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그 습관은 반영했다. 학습에 관한 연구를 반영하게 된다. 수많은 실험이 발견했다.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인데 if가 먼저 나왔지. 만약에 학습자가 단지 공부해. 뭐해서? 최소 2개의 다른 장소에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그 학습자들은요,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았어? 그 학습 자료를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나, 초창기 그러한 실험들 중에서 하나에서 2개의 다른 집단이 공부했거든요. 그냥 단어 외웠어. 단어 목록을 공부했다. 일부 학생들은 돌아왔어. 같은 방으로 2번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상대 집단은 동일한 시간을 보냈어. 스펜드. 어디서 보냈니? 나누어져서 보냈다. 2 장소에 나누어져서 보냈다. 요거 동사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 또 pp만 나와 있는 분사구문. 요청을 받은 거니까. 그럼 when 뒤에서 학생들 대의가 나왔을 거고, 얘네들이 시제가 과거입니까? were asked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근데 접속사는 지웠다 다시 생략했다가 다시 붙인 거고, they 없애고 were being으로 바뀌어서 없애고 asked만 남은 거다. 결국 분사구문의 중요한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야. 요청을 받았는데 많은 단어들을 리콜해봐라. 근데 어떻게? as예요. 가능한 목록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회상해봐라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니? who 대과거 옮겼어. 여기저기 옮겨 다닌 학생들이 did 했다.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잘했다. 다양성은 그래서 풍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 심지어 뭐 할 때도 그러한 연결이 배경으로 형성을 할 때도, 즉 완전히 바깥이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단어 목록하고 장소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치?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잖아. 거기 이 바깥의 연결이 이 배경을 형성할 때도,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 풍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 학습 장소를 뭐 해라? 바꿔라. 이게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끝. 이야기하는 것, 동명사 주어다.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what이 나왔죠? about 뒤에니까 명사 자리고, 뒤에 smell like 뒤에 명사 비어있다. 불완전하죠? 어떤 것이 무슨 냄새가 나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동사 단수 나왔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야기하는 것에 뭐에 관해서? 우리의 후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 방식이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냄새가 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후각 경험에 관한 가장 기본적 방식이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방식, 뭐에 대한 방식, 냄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이 기본적인 방식조차도 조금 어렵습니다. No, 없어. 단어가 없어. 어디에는. 영어에는 단어가 없는데 냄새를 묘사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위치 나왔으니까 뒤에는 완전문 나와줘야 되는데, 파랑이나 초록, 시각이죠. 시각이 색깔을 묘사하는 건데 in way,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잖아. 이게 위치로 바꿔서 같이 나간 게 인위치입니다.
그래서 파랑이나 초록 이런 시각이 색깔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는 영어에는 없다. 대신에 이야기하기 위해 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여기는 how죠. 앞에는 the way가 생략이 되어 있겠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 냄새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냄새가 어떻게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 꽃 같은 냄새, 과일 같은 냄새, 생선 같은 냄새. 그럼 얘는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꽃, 과일, 생선이라는 냄새의 근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심지어 가장 익숙한 냄새, 그것도 어려워. 식별하기 어려워. 뭐 할 때는? 그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때, 일상적인 맥락에서 경험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면요, 이걸 식별을 못합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의 대다수, 원래 메이저리티라고 하면은 뒤에 나온 명사까지 묶어가지고 이 단수 복수를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참가자들의 대다수니까 당연히 복수거든. 근데 여기는 what을 썼단 말이야. 이거 많은 말들이 있던데 쌤 생각엔 그냥 오타입니다. 오타. 잘못 쓴 거예요. 다른 뭐 가능성, 뭐 문어체에서는 메이저리티를 단수 취급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보통 보면 이런 거 다 오타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월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대다수의 참가자가 이름을 댈 수가 없었다. 아주 흔한 냄새의 이름도 못 맞췄어. 뭐와 같은 맥주 냄새, 소변을 왜 실험한 거야? 장미, 모토 오일 같은 거. 분명하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니 those who 이름을 대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냄새들 중에 어떤 것도 맥주는 마셔봤을 거고, 근데 뭐 소변이나 모토오일 같은 경우는 마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방식이다. 여기도 the way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how겠죠. 진화가 어쨌든 how니까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 문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의 뇌를 형성해 온 그 방식이다. 우리는 냄새에 정확하게 반응은 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잘 갖춰져 있진 않아. 그 냄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진 않다. 그래서 냄새를 감지하긴 하는데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어때?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런 단어가 없다. 그런 표현 방식이 없다 라는 거죠. Next. 자, 특히 강력한 방식이야. 무슨 강력한 방식이야? 이니취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라고? 완전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 관계부사는 뭐하다? 완전하다. 뒤에가 완전하다는 건 무엇이다?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타동사면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 뒤에도 다 명사 나와 있고, 이게 완전문이야. 어쨌든 하는 역할은 꾸미는 겁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human beings, 인간이 적응해. 그리고 맞춰가, 얻다가 본인들의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맞춰가는 그런 특히 강력한 방식은 이다 동사, 이게 동사죠. 문장에 뭐함으로써이다. 행동을 changing, 바꿈으로써이다. 뭐에 비춰서? 결과에 비춰서. 근데 어떤 결과입니까? 그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결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결과가 나와. 거기에 빗대서, 거기에 비추어서 아 이렇게 하자. 행동을 바꾸는 거. 그게 환경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 한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Who gets praise, 칭찬을 받았어. 칭찬이 됐어. PP.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은 뭐에 대해? 운동을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는 주어, 동사, be likely to, 원형.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 운동을 계속하겠지. 그런 방식으로. 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용수, 뭔 무용수니? 느껴. 대절을 느껴. 특정 조건화 운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무용수는 주어 또 동사. give up, 포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 운동을. in favor of, 뭘 위해서? 또 다른 운동을 위해서. 근데 무슨 운동이야? 조금 더 유망해 보이고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또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것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해요?
주격 관계대명사 수혜일치 조심. 우리에게 어느 종류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 혹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 그럼 여기서 tend 다음에 병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tend to do 하나, 그리고 뒤에 act 하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help, 목적어, 원형. 우리가 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야. 어떤 종류의 문제, 불편함, 불이익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것들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면 그것들을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야? that things 꿈이죠. 어디로 이어진다? 문제나 불편함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해버려. 혹은 적게 해. 그리고 우리는 또 무슨 경향이 있다? 피하는 경향이 있다. avoid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피하냐? that 가져오지 않아. 어떤 이익이나 보상도 가져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은 안 한다.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로 얻는 보상 그리고 불이익, 거기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 그게 인간의 환경 적응 방식이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다. 자, 문장이 맨 처음 is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어. 그럼 이게 뭐니? 가주어예요, 가주어. 가주어 나오면 진주어 나와야겠지. 진주어는 뒤에 대절입니다. 그래서 분명하다. 뭘 통해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뭐가? 진주어, 대절. 대절 속에서 동명사가 주어. 채택하는 거.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to. 개선된 PP죠. 개선된 정신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란 게 뭐겠어? SNS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덜 하는 거야.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이 글의 핵심은 그거. 예를 들어 한 연구인데 수행된 연구, 요거 PP 동사 아니에요.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 스탠포드 대학. 얘가 동사 발견했다. 대절, 명사절, 접속사.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들이니? 제한했어. 그들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제한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거지. 그런 참가자들이 보고했다. 더 낮은 수치의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함을 보고했다. 뭐함으로써? 줄임으로써 끊임없는 흐름, 정보와 그리고 알림의 흐름을 줄임으로써 개인들은 뭐 할 수 있었다? 포커스 할 수 있었다. 좀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게 뭐니? that 웰빙을 촉진해주는. 4번은 무관한 문장이고요. 또 다른 사례에서 기업 전문가, 근데 뭐하고 있는? 얘도 동사 아니고 현재 분사가 되겠지. 번아웃이랑 불면증으로 고군분투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 기업 전문가가, 얘가 동사, 실행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법을 실행했어. 뭐와 같은? 경계를 설정하기,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그리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그 결과 그는 경험했어. 개선된 수면의 질을 경험했고, 감소된 스트레스 수치, 그리고 현저해진 느낌, 이 평정과 명료함이 증가했다. 그냥 좋다 이거지. 디지털 미니멀리즘 해라. 자,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동안에 여기 조심하세요. 나돈니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일어났다? 도치가 일어났다. 원래는 플래닛 주어고 was가 동사인데 얘가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근데 나돈니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다. 서술형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지구는 훨씬, 얘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lot.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근데 뭐 하면서? with, 목적어, 분사. 얼음층이 덮은 거니까 능동 맞잖아. 그래서 얼음층이 뒤덮은 채로 대부분을, 뭐의 대부분? of. 우리가 불러 주어 동사 선생님 뒤에 목적어 나오면 완전문 아닌가요? 콜은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명사가 2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불완전이 맞다. 그럼 what은 성립한다. 우리가 북반구 지역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것에
대부분을 얼음층이 뒤덮은 채로 지구는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빙하기 동안에 또한 버돌소 결정적으로 훨씬 더, 여기도 비교급 강조, 훨씬 더 건조했다. 우리가 지금 북반구라고 부르는 지역이 어디니?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도 북반구죠.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종종 연관짓는다. 추위를 뭔가 습함과 연관짓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춥잖아? 그러면 여기도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증발이 적어. 구름도 훨씬 더 적어. 그리고 비도 훨씬 적어. 재밌는 게 나타났죠 지금. 레인 그리고 증발 전부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레스를 썼는데, 클라우드는 셀 수 있잖아. 그래서 퓨를 쓴 거야. 우리 지구, 이 빙하기에서의 우리 지구는 춥고 건조했다. 끝났고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어.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근데 분사구문인데 뒤에 보면요, meaning it, 이거 뭐다? 여기서 대절이 하나가 이렇게 생략이 돼서 또 가주어로 시작한 거다. 가주어 진주어인데 앞에 투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A가 B 하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면서 어렵다는 걸 의미해.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지. 춥고 건조해 버리는데. 이런 유형의 기후에서 농사는 선택지가 아니다. 너무 위험해. 의존하는 것이. 어느 한 조각의 땅에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네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한 조각의 땅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또 가주어 진주어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리고 만년설이 녹음에 따라 우리는 경험했다. 갑작스런 폭발을, 생명체. 지구는 더 따뜻해졌고 더 습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다. 장소, 주변에 어떤 장소, where, 그럼 뒤에는 완전문 나오고 꾸미는 건 똑같고요. 사람들이 식량을 만들 수 있고, 식량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라게 만들 수 있어. 그럼 make, 목적어, 원형 이렇게 되겠죠? 가장 집약적으로 식량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장소 주변에 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니야. 아마도 수천 년이 걸렸겠지. 여기도 with 목적어 분사예요.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과 사냥을 하면서, pp 되면 안 되겠죠? 또 while이라는 접속사 나왔는데 뒤에 ing만 나온다. 이것도 주어 플러스 원래 동사였는데 삭제되고 ing로 바꾼 분사구문이라고. 약간의 부업, 농사를 약간의 부업으로 하면서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과 사냥을 주로 하고,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이 변한 건 뭐 때문이야? 기후변화야. 큰 차이, 뭐 사이에 큰 차이냐면 작업 그리고 장기 기업,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큰 차이점은 이다, 얘가 동사고,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인식은 해. 이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를 인식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Not able to니까. 정보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의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에는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뭔가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 우리는 접근한다. 장기 기억에는 뭐 함으로써? 불러와,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너가 인식하고 있진 않아. 모든 배우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아. 네가 본 적이 있는,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생각 없었잖아. 그들은 저장되어 있다. 너의 장기 기억 안에, 너의 의식 바깥에 있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내가 ask 목적어 to 요청을 해, 너한테 모든 배우들의 리스트를 열거해봐. 그럼 너는 이제 작업 기억을 활용하는 거야. 그것들을 생각해내겠지, 하나씩. 그리고 이제 그 이름들을 어떻게 되겠어? reel off, 하나씩 풀어주겠죠, 이렇게. 너의 작업 기억은 접근할 수 있어, 장기 기억에. 그리고 그 기억들을 인식으로 다시 이제 꺼내오는 거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7개의 항목이나 한 덩어리들. 그러니까 다 끄집어낼 수는 없어. 한계가 있어. 각각 배우가 하나의 항목이 되겠지. 명령문 시도해봐. 떠올리려고 시도해봐. 모든 배우들을 네가 아는 너의 명시적 인식 속으로 떠올리려고 해봐. 네가 노력하겠지.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려고 하나의 큰 무리로 그들을 뭐 봤던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 여배우, 남배우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넌 여전히 오직 인식할 뿐이다. 몇몇 배우만 한 번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Next. 자, 이 지문은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하니까 그럼 체크를 좀 잘 해놓도록 해요. 내용은 쉬워. 만약 너가 제스처를 한다. 뭐 하면서 많이 봤지? 이건 이제 분사구문이죠. 어떤 사건을 묘사하면서 제스처를 한다. 그럼 너는 생각하냐? 대절 생략돼 있고. 너가 be able to recall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뭐보다는 네가 제스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제스처를 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 네가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헤드 사역동사죠. 목적어 원형 등장했습니다. 어른들한테 보라고 시켰어. 비디오를. 장난감 물체, 동물 그리고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는 현재 분사죠. 꾸미고 있어. 다양한 때로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동물, 물체 뭐 그런 것들의 영상을 보게 했다. 그 예시가 뭐냐면 닭이에요. 닭. 경찰한테 미끄러지고 있는 닭.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뭔지 모르겠죠. 조깅하는 사람인데 몸을 굳혀 만지려고, 발끝을 만지려고 몸을 굽혀서 조깅하는 사람. 울타리인데 흔들리면서 다쳐 저절로.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영상을 보여줬다. 우리는 그런 다음에 테스트했다. 그 성인들의 기억을,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직후에 그 사건을 묘사한 직후, 그리고 3주 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성인들인데 어떤 성인들이니? 들었죠. 제스처를 하라고 들었어.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 사건을 묘사하면서 제스처를 해봐라 라고 들었던 성인들이 주어, 동사 이렇게요. 더 많은 것을 기억했다. 어떤 성인들보다. 들었죠. 이번엔 뭐 하지 말라. 제스처를 하지 말아라. 특히 몇 주 후에 더 그랬대요. 직후에 이제 그렇게 테스트한 것보다.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if는 인지 아닌지가 되겠지. 우리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if는 뭐고 이제. 이건 이제 만약이고.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제스처를 한다면 그러면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를 다시 한번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성인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았다. 제스처에 관한.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양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항목을 기억했는데 어떤 항목이야? on which 뒤에서 꾸민다. 완전문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스처를 했던 그런 항목들을 더 잘 기억했고, 어떤 항목보다? on which 제스처를 하지 않았던 항목보다 제스처를 했던, 시키진 않았어. 자발적으로 했던 그런 항목들을 더 잘 기억했다. 그래서 제스처를 하는 거, 만드는 거, 말과 함께 그것이 만든다. 동사, 동명사가 주어 단수 취급했죠. 정보를, 근데 무슨 정보냐면 부호와 암호화된 정보, 그 말 속에 부호화된 정보를 더 기억할 만하게 만든다. 제스처를 하는 것. 그래서 make 전체가 목적어, 목적 보어, 형용사가 등장한 거지. 내용은 쉬워요. 뭐 하는 거? 말하는 동안에 제스처를 하게 되면은 더 잘 기억을 하게 된다. 굿. 자, 대략 15에서 20%의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된다. 뭐에 의해서?
환경 악화, 그리고 삼림벌채인데 이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D라는 어원이 붙어 있으니까 부정이고 forest가 숲이잖아. 그 숲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삼림벌채입니다. 나무는 큰 역할을 한다. 탄소 순환에 있어서. 그것들은 CO2를,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뭘로? 산소로 전환하고, 뭘 통해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 그것들은 여겨진다. 뭐로써? 자연적인 조절자, 이산화탄소의 나무들이죠. 더 많은 양의 나무의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뭘 이끈다? 감소된 이산화탄소의 존재.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감소가 이루어지고 대기 중에서, 그리고 증가된 존재. 말이 웃기죠? 산소의 증가된 존재. 그러니까 산소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나무의 양이 많으면. 불행하게도 삼림벌채는 prevent 나오면 뭐? 목적어 from ing. 이러한 과정이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거? being pp.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being pp를 썼어. 수동이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삼림벌채는 이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구의 삼림의 절반이 곤 사라지면서 with 목적어 분사인데 삼림이 사라지는 거니까 pp를 썼지.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으면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니? being pp니까 진행 수동태죠. 반사되어지고 있어. 다시 지구로. 뭐 대신에 of 다음에 또 동명사 나와야 되는데 또 수동 형태가 나왔다. 동명사가 우주로 방출되는 것 대신에 지구로 다시 반사되고 있다. 이것이 뭘 유발하고 있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도록 cause 목적어 to. 따라서 삼림벌채는 주요 문제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지구온난화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삼림벌채는 주요한 문제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매일매일 나가.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뭐에 대한 결정을 내리니? 무엇이 안전하냐? 그리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냐? 그리고 무엇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많은 판단들을 내리지. 세상에 나가면서. 여기 2번 문장은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강조 구문이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판단하는 거, 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자, determine 뒤에서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주어가 원래 뭐였다? 단수였는데 앞으로 튀어나가서 강조가 됐다는 거죠. 인지 아닌지, whether.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의식적으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나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는 것은 바로 what이다. 심리학자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는 것이야. 이 사람이 제안하기에.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하죠. 이 왓절도 좀 이상해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다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요, 이 suggest 다음에 또 대시 생략이 하나 돼 있습니다. 접속사가. 근데 선생님 여기 뒤에 is는 어디 갔어요? 요것은요, 이 what이 주어예요. 또 그래서 심리학자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이 뭘 제안한 것이냐?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라고서 제안한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안전하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판단 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조금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문법이 섞여 있다. 가장 중요한 틀은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는 것 좀 명심하시고요. 사물, 동물, 사람이 평가될 때 뭐하다고 평가되니? 위험하다고 평가될 때 공포 반응이요. 근데 이 공포 반응이라는 것은, 그것은
has been pp니까 현재 완료면서 수동까지 껴있지. 불려온 거야. 싸움 혹은 도피라고 불려온 그런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 occur. 자동사죠. 수동태 되면 안 되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오류를. 이런 위험감지기의 오류를. 뭐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지만 종종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뭐 하기 시작하냐?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한 이유? 이게 왜 정확했는지. 애초에. 그러니까 나의 첫인상이라든가 첫 느낌이 왜 맞았는지.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신이 든다. 뭐가? 우리의 결정이 이성적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인간 결정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모으고 만들어냅니다. 사실들을.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할 사실들이. 그래서 어때? 첫인상이 싸했는데 어쩐지 그러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어떤 것이나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니 위험하다고 느껴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미 have launched 시작해. 내면적으로 행동을 시작해버려. 뭐 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인 평가, 그 위험에 대한 자동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먼저 ing 뭐 하면서 만들면서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먼저 만들어. and then 그리고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을 뒷받침할. 이게 요약문이었죠. 그래서 뭐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먼저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하고 그 뒤에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보통 정당화한다 라는 이야기예요.